네, 앞서 반도체 그리고 머니그램 시간 통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힌트 조금 얻어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글로벌리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국이 하드 캐리를 한 것 같네요. 지준율도 그렇고 돈을 한 180조 원, 그러니까 200조 원 가까이 풀겠다라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중국 본토와 홍콩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 그리고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증시까지도 강하게 훈풍을 넣어줬습니다. 특히나 미장 안에서는 중국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7% 가까이 오른 것이 또 크게 효자 노릇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미국 증시 내에서 경기 지표만 따지고 보자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너무도 부진하게 3개월 동안 그 가운데서는 가장 낮게 나온 게 원인인데요. 인터뷰를 해봤을 때는 일자리를 갖기가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고용시장이 얼어가고 있다라는 조짐이 그저 어떤 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미국 내 현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또 모건 스탠리가 블랙엘을 대량 생산한다. 엔비디아가 블랙엘 대량 생산을 기대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었던 호퍼용과 함께 또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엔비디아가 정말 오랜만에 120불 선을 탈환해내고 뚫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훈풍이 우리 국내 시장 반도체 주에도 그저 일시적인 심리보다는 마이크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많이 빠졌고 외국인들도 이탈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앞서서 한 발 좀 더 빠르게 움직여지는 반등의 트리거가 됐으면 하는 또 개인적인 소망이네요. 자, 2차 전지는 사실 어제장이어서 오늘 그제장에 이어서 어제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훈풍은 더 크게 확장이 되고 있죠. 셀 기업에 의해서 그 전일에는 전고체 정도에만 멈췄었는데 이제는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소재 안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동박, 분리막 또 전해질까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또 2차 전지와 함께 친환경의 경우에는 해리스가 또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더 탄력을 더해줬고요. 끝으로 의류주는 사실 어제뿐만 아니라 그저께도 조금 오르길래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을까 고민해 보던 찰나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형지 엘리트가 중국의 법인으로 같이 돈을 투자해서 설립한 그 법인에서 교복 시장을 굉장히 매출을 높게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프리미엄 교복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에 형지 엘리트와 형지 INC는 상한가 그리고 가스텔 바작 또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제 장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중심,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벤트성에 따라서 혼재된 결과,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다렸던 그 이벤트성 이슈 가운데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오후장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셨을 밸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렸던 결과인데 마치 증시처럼 혼재된 결과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금융주가 생각보다 작은 포션으로 점철이 되면서 금융주에서 한번 당황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기대를 했었던 SK텔레콤이라든지 KT가 또 이 밸류업 지수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끝으로 지주사들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해명을 하자면 전체 산업군을 또 고르게 편입하기 위해서였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특성보다는 뭔가 좀 종목군에 따라서 산업군에만 좀 편중되게 지수를 좀 묶어놓은 건 아니냐라는 비난과 함께 이미 앞으로의 기대되는 보다는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이 종목군의 지수업에 담았다라는 어떤 논란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 좀 뜻밖이었던 건 정보기술 쪽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들도 꽤나 많이 담긴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HMM,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산업재 안에서는 방산주 일부 종목 그리고 현재 거래가 정지돼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한미약품, 클래시스, 종근당 등은 담겼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빠져 있었다는 것. 또 자유소비재 안에서는 현대, 기아 그리고 완성차는 부품주 예상대로 들어갔고요. 뭐 금융주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자사주 소각이랑 메가 이벤트를 발표했었던 KB금융은 빠지고 가장 먼저 밸류업 공시 관련해서 발표를 했었던 메리츠 금융과 함께 신한지주 정도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 끝으로 소재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보다는 좀 다른 기업들, 또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끝으로 S오일의 경우에는 에너지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담겨 있네요. 자, 물론 이 기업들이 총 100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 한 판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만한 기업들을 위주로 추려놨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지수는 그저 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한 2, 3개월 뒤쯤에 발표가 될 또 ETF에 다시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지수가 어떻게 계속해서 잘 이행이 될 건지 또 발표와 함께 계속해서 공시를 이행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넣고 빼는 움직임을 감행한다고 했으니까 이를 기점으로 지금 실적 발표와 함께 아직 밸류업 공시를 예고하지 않은 기업들에 조금 탄력을 더해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실적 시즌인 만큼 같이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대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뭔가 들어가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외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그리고 예상 밖에 경동나비엔 쿠쿠홈시스 그리고 LX 세미콘의 경우에는 또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까지는 움직임을 또 크게 포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기다렸던 결과인데 오늘 시장 열려봐야지 그 반응을 알 테지만 또 이 결과만 가지고 안심할 수는 없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또 기대했었던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때문인데요. 증시가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라는 모 의원의 발언이 아주 문매를 맞기도 했죠. 근데 또 이런 부정적인 발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국내 증시가 부양하는 등 MSCI 선진 지수에서 좀 편입을 해야 된다,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만 이 금투세도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 또 반론을 서슴지 않은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당론을 결정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금투세가 정말 예정대로 시행이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된다면 아무리 밸류업 지수로 인해서 어떻게 증시 부양을 이끌어 온다고 한들 유리천장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또 시장의 씁쓸한 어떤 미소도 같이 확인할 수 있었던 어제의 결과치 였습니다. 자, 잠시 뒤에 또 시장 플레이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면서 밸류업 관련한 것들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밖에 겸사겸사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섹터도 있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2차 전지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전지와 대왕고래의 경우에는 오늘 당장 수요일에 각각의 이제 이벤트들도 있고 여기에 또 해리스 트레이드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대표적으로 미국 민주당에서 관련주들 2차 전지와 친환경 훈풍이 불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가 조금 있어서 담아봤습니다. 이제 정말 긴 터널의 캐즘의 끝이 다가온 걸까요?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건지 싶었던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어제 그저께 반등이 처음 오랜만에 좀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독일의 보조금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시장에 탄력을 더해줬었는데 그 유럽 소식에 이어서 먼저 고초를 겪고 있었던 미국도 생각보다 조금씩은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GM의 경우에는 7월에서 8월 판매치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10,000대를 넘으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잘 팔렸다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도 또 급등한 요인이 바로 이것이었죠. 중국이 이구 환신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어제 시장에서 또 강력하게 경기 부양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테슬라 지금으로서도 중국으로 판매량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바로 미국 시장의 전기차 수요 회복을 감지할 만한 이슈였습니다. 그밖에 유럽의 경우에는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독일의 또 전기차 보조금이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 함께 EU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탄소 감축을 강력하게 또 폰데라이언 의장이 또 정책 위의장이 또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또 유럽의 판매차,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마냥 회피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어제 저희가 들은 바가 있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뭐 K 배터리도 있고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수요, 그 회복에 대한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셀 3사를 비롯해서 양극재, 음극재, 또 전해질, 동박 끝으로 그렇게 안 갔었던 장비주까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뭐 친환경 쪽은 앞서 2차 전지랑 같이 또 해리스가 하드 캐리 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끝으로 대왕굴에도 오늘 1차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2차 전략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해외 투자에 관해서도 조금 가닥이 좁혀질 걸로 보입니다. 자, 혼재된 결과와 혼재된 이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지 그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해지는 시장입니다. 자, 그 밖에 확인할 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도 볼까요? 자, 중국이 돈풀기에 나섰다라는 점 대표적으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정책금리까지도 동시에 낮추기로 하면서 본토와 그리고 홍콩까지 4% 넘는 강세, 우리 시장과 뉴욕 증시까지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광물 동맹이란 이슈가 있었네요. 중국이 원체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고 그 밖에 전기차 소재들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힘을 모아서 직접적으로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끝으로 일본제철은 포스코홀딩스랑 서로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식을 일본제철은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현재 US 그러니까 미국의 철강 기업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좀 난항을 겪고 있긴 한데 이 주식 매각으로 하여금 어떻게 좀 드라이브가 걸릴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끝으로 인텔은 마지막까지 힘을 열심히 내주고 있습니다. AI 칩을 출시하면서 엔비디아의 맞수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너무도 독점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지수지만 CPU는 좀 다르죠. 인텔이 지금 현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기업의 인수 합병 얘기까지 나오는 이 시점에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도 지금 내일 있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한번 챙겨봐야 할 대목인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시장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장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 힘이 넘치셔서 좋네요. 저 오늘 에너지 좀 주실래요? 네, 밸류업 먼저 발표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뜻밖이었거든요, 저는. 네.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KB금융 그거 알고 어제장에서 미리 빠진 걸까요? 글쎄 이게 오늘 어제 발표된 밸류업 지수 100, 이 선정 종목의 기준들은 우리가 좀 이미 예측했던 평가 지표들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막상 종목이 좀 공개되니까 이게 좀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혼선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ROE 기준, ROE가 좀 상향되는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철저하게 수익 지표를 조금 근거로 해서 여기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좀 편입시키는데 이번에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경우에는 이게 업종별 구성 비율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비율들은 오늘 좀 세부 사항들이 좀 공개가 된다라고 좀 밝히고는 있지만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업종을 좀 탈락을 하고 근데 우리가 구성 종목들 보면 해당 종목들 중에서 일부분 뭐 제가 뭐 따로 뭐 종목명은 좀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의지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렇죠. 의문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을 했다. 네. 이게 단순하게 종합적인 요건들을 좀 차지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업 밸류업이라는 건 주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수 있는가 또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관건인데 이익 지표가 조금 감소되고 있거나 뭐 시총은 좀 높지만 그러니까 수익 지표가 좀 더 훼손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라든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이클의 어떤 이 우려감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도 일부 좀 편입이 됐다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더군다나 주주 환원 정책이 뭐 4분기에 밸류업 공시들이 좀 더 몰릴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번에 평가 지표에서는 먼저 밸류업 공시를 했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 사실 뭐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 평가에 관련된 어떤 이점들을 좀 더 줬다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뭐 밸류업 공시를 안 하면 페널티를 부과해서 다시금 빼면 그만이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설명을 좀 제가 어제 이해를 좀 했는데 네. 아마 시초에는 약간의 불만들도 좀 있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이 구성 종목들이 과연 밸류업이라는 어떤 추종 안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면 향후의 관건은 그런 의지가 좀 더 명확한 기업들로 아마 좀 세부적으로 어떤 주가 네. 희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에 한 번씩 또 업데이트가 된다. 그 기준도 지켜야만 여기에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너무 뜻밖의 결과라 조금 당황스럽긴 하나 어쨌거나 뭐 기분 좋은 것도 있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네. 또 마침 들어갔지만 그동안 많은 환호를 받았었던 KB금융이라든지 지주사 쪽이 빠져가지고 예상치 못한 종목들이 들어간 데는 오늘 좀 탄력을 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크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뭐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시기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좀 포함이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매물 출회라던가 이런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뭐 아예 이렇게 지수가 구성이 되고 ETF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분기별로 계속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고 이게 계속 네.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이런 그 100개가 정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해서 일단은 좀 따라가 보고 중장기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밸류업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기대를 많이 받았던 기업인 만큼 단기적인 고점은 형성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빠질 때 더 튼튼하게 강건한 모습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두 분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금투세는요. 어떻게 보셨어요? 금투세는 사실 그렇게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그거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네. 이제 뭐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뭐 인버스에 투자를 해라 뭐 저는 그게 사실 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 일반 투자자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좀 받아들여지기를 바랬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전히 의견 합치가 그래도 좀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노이즈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부담 요인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은 어제 그 토론 결과상으로 이제 미국 그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어쨌든 좀 결론을 내겠다라고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금투세 유예에 그래도 좀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뭐 토론 내용을 봤을 때도 뭐 폐지는 거의 이제
내용이 얘기가 되지가 않고 유예 그리고 시행 이 둘의 비교만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일단은 아마 유예 쪽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예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뭐 법을 뭐 개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시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셨던 토론회 그리고 밸류업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뭐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희도 나온 거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2차 전지입니다. 오늘도 가네요. 리포트 애널리스트 뷰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8월 말, 9월 초 돌아봤을 때는 돌다리 두드려보자 하는 사이에 주가 다가가지고 어제도 여쭤봤었는데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스탠스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변 대표님은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게 단기적 성과, 단기적으로 주가를 볼 것인가 아니면 좀 다소 긴 호흡으로 좀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전일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2분기 대비 한 8% 정도 좀 상회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치들 이 부분이 수급 요인을 좀 개선시켰던 부분들 그 이전에 2차 전지 섹터가 이 반도체 섹터가 좀 더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반사 수급이 많이 좀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거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시세의 좀 연속성들은 좀 다소 좀 떨어졌던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3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더 커졌다는 부분들은 저가 매수세의 어떤 유입 효과도 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3분기까지에 관련된 배터리 출하량, 여기에 관련된 뭐 2차 전지 소재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뭐 9월 5일 기준에서는 뭐 킬로그램당 70.52원까지 좀 하락했던 부분들, 이게 1분기에 112원까지 올라갔던 부분들과 대비해 봤을 때는 오히려 양극재 판가가 다시금 하락할 수 있는 배경들, 이거는 뭐 4분기 실적에 우려감으로도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저 효과는 뭐 3분기, 4분기까지는 좀 안 좋은 그런 흐름들 좀 예상될 수 있는데 다만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좀 독일에서도 좀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좀 폐지했던, 그러니까 독일은 폐지를 했는데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좀 다시금 좀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은 EU 전반적인 국가들의 어떤 동조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크다는 관점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회복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해서는 이 4분기에 조기 가동을 좀 앞둔 미국의 합작 공장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뭐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 전체적인 양산 목표량들은 현재 삭제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같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가동률을 좀 떨어뜨리면서 고정비 부담을 심화시킬까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보면 4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전기차 양산 물량들이 개선되거나 내년도 1분기에 오히려 목표치를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는 오히려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수급 전환 내지는 상승에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상당히 3, 4분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의 회복 얘기들을 많이들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건 그러면 양극재는 아직은 다시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투자를 한다면 음극재, 뭐 동박, 고체, 전해질 어느 쪽 가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는 다 안 좋죠. 사실 뭐 전체적으로는 좀 다 안 좋은데 소재사의 이익 지표가 뭐 올해까지는 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없어요. 상반기보다 저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선별적인 수익 지표를 보면 과연 전기차 시장이 회복됐을 때 얼마나 더 빠르게 수익성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좀 접근해 보면 셀업체가 좀 더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전 소재사 안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항상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음극재 여기서는 뭐 단순하게 음극재 공급이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라는 독점적인 기술 이 부분이 당분간 시장 선점의 관점에서는 이 대주전자 재료의 오히려 실적 성장 내지는 이익 확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내 안에서 특히나 소재 섹터 내 안에서는 내년도 그리고 2026년도에 실적 기조가 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증설 투자 효과가 내년부터 좀 반영이 좀 된다면 현재 어떤 2차 전지 소재사 부분의 매출 포션은 한 50%에서 55% 정도까지 좀 상향될 수 있고 해당되는 매출 기여도를 감안해 보면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좀 매력도는 좀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기업과 함께 대주전자 재료 우리
변영인 대표님께서는 대주전자재료는 진즉부터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사실 소재단에서 탄력이 들어올 때 음극재 가운데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어요. 물론 빠질 때는 올랐던 만큼 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주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자리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3분기, 4분기도 그렇게 실적이 완전히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데이터상으로 아직까지 확인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3분기, 일단 4분기 이렇게 뭐 기대감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을 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만약에 3분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또 안 좋았다 그러면 또 주가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요. 4분기에 또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 또 주가에 또 부담이 또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어떤 접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만 지금 독일에서 전기차 그 보조금을 재개하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전기차 기업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 촉발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에서 또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하겠다라는 계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되돌림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사실 원자재 가격, 특히나 리튬 가격이 지금 뭐 2년 동안 90%가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양극재나 이런 소재단에서 사실 이제 가격 인상을 좀 빠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어쨌든 지금은 판매량 자체를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QE 상승을 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보조금 지급을 해서 QE 상승을 좀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향후에는 이 QE 상승, 지금 전기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크게 많이들 대답을 하는 게 좀 더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저가 전기차 향을 많이 파는 거, QE 상승을 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서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전기차 향 쪽으로 좀 비중이 있고 그쪽으로 이제 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나라고 한다면은 좀 셀 그리고 이제 ESS 관련한 종목들 ES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차 안에서도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래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고 수익성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ESS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과 ESS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큐는 유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저가 전기차 그 배터리 향 쪽으로도 많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에퀴녹스라던가 기아의 뭐 EV3라던가 그리고 현대 캐스퍼 이런 전기차 같은 좀 대중형 전기차들이죠. 대중형 전기차 쪽으로 라인업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4분기, 내년 4분기부터 테슬라 모델 Y 배터리도 출하가 됩니다. 그런 점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의 모멘텀은 좀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 르노 LFP 파우치도 수주를 했죠. 그러면서 어쨌든 좀 엔트리향 쪽으로도 이제 좀 진입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SS는 이제 LFP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 ESS 조기 양산을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포인트를 맞춰 보시면은 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도 한 출연자 분께서 포트폴리오 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또 관심주로 거론이 됐었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의 중심,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테마 안에서 유익한 것이 그나마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변 대표님은 어떤 거 보십니까? 대왕고래, 해리스, 실적? 오늘 사실 대한고래 2차 전략회의가 있다고 해서 어제 시간에서 뭐 크게 주가가 좀 반응하지는 못했다. 최근에 어떤 수급 동향 보면 반도체 섹터 너무 오래 쉬니까 그러니까 뭘 사야 될까 좀 마땅하게 좀 움직여지는 종목들이 좀 너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일정보다는 10월 초중 이 일정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10월 달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다양한 좀 이벤트들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지만 시초 관점에서 보면 좀 화장품 섹터라든가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섹터 골고루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 조금 단기적 성과를 좀 이룰 수 있는 수급 유입 기대 효과들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상승했었던 뭐 디페이크 관련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에 대한 의안 상정 이후에 관련된 아직 일정 모멘텀 남아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단계로 좀 가야 되고 다음 섹터 내지는 뭐 제약 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 좀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멘텀을 가진 기업을 하나만 본다면요? 예, 저는 사실 뭐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서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소형주에 관련된 흐름들이 더 좋아지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중기적 성과를 보면 현대오토에버의 경우에 사실 주가에 대한 상승폭들이 좀 더 제한적이었던 그런 흐름들이 좀 다소 아쉽지만 3분기 실적의 기대 요인 그리고 내년도 현대차 그룹의 SDV 전환에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하게 소프트웨어의 매출 포션이 증가된 부분들이 아니라 하반기 팰리세이드 차종부터 적용되고 있는 여기에 관련된 뭐 이 내비게이션 향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차세대 기술이 좀 더 접목되는 그런 매출 파이들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신차의 어떤 출시 종류도 더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비중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로보택시 관련해서 현대오토에버를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할 때 우리 이지연 대표님은 대왕고래 말씀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로보택시 똑같이 꼽아주셨거든요. 네. 오늘 2차 전략회의가 있으니까 그냥 이벤트 소멸 때문일까요? 네. 그렇게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한정돼 있는데 가야 될 테마가 조금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만 좀 한정을 시켜본다면은 오늘은 일단 반도체 그리고 이제 광물 관련한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아마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일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도 뭐 알코아라던가 이런 뭐 알루미늄 관련주들, 구리 관련한 종목군들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이거는 뭐 이유는 중국이 어제 지준율을 좀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영래포 금리도 인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내부적으로 좀 내수라던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구리 관련한 종목들, 시외에서는 이미 뭐 KBI 메탈이라던가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아마 장중에도 조금 장 초반부터 좀 뜨고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뭐 기존에 눌렸었던 중국향으로 좀 매출 비중이 있었던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중국 비중이 높아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의 어떤 좀 실마리를 찾을 그런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 일정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자율주행 보셔야 될 것 같고 10월 10일 일정 정해져 있으니까 로보택시 공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전까지 좀 주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주까지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도 바로 말씀드릴까요? 유일 로보틱스를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 금리나 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주들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유일 로보틱스가 최근에 SK로부터 이제 360억대 자금을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들의 가장 큰 부담이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었었는데 그래도 유일 로보틱스가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만큼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와 함께 오늘 시장 중국과 관련한 기업들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또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도체는 근데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찰나의 질문 하나 드리면요.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엔비디아양 호재냐 아니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냐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고 지난 뭐 1분기, 2분기 기준 보면 호실적인데 가이던스에 대한 보수적 제시가 이 반도체 섹터의 조정으로 좀 이어졌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 다만
상향된 가이던스가 또 제시가 좀 된다면 만약에 오히려 이런 요인들은 하반기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더 완화되는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일시적인 움직임이고 내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오늘 두 분께서 정말 많은 정보 주셨거든요. 저희도 바탕으로 잘 투자 지혜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